안녕하세요. 지미르베 스페셜장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카메라와 관련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루를 핫하게 카메라 애호가들에게 오르내렸던 소니의 신제품 카메라에 관련한 소식이고요. 하나는 자이스 렌즈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텍스트로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니에서 발표한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니에서 발표한 카메라는 A7R4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카메라,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가 A7R3인데 그 후속작이고요. 오늘 A7R4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많이 없었어요. 동영상 기능이 강화된 A7S3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플래그십 컴퓨터 카메라인 RX1 마크3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기세를 몰아서 프레스 전문 카메라로 입지를 완전히 돈독히할 A9M2가 나올 것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A7R4가 뜬금없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카메라들은 필름 시절부터 신제품이 출시됐다면은 어떤 주기를 가지고서 출시됐었는데 카메라가 이제 전자기기의 범주에 들면서 사실 그 주기가 무너지기는 했습니다. 무너지기는 했는데 A7R3가 이제 나온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서 사실은 아직 A7R3의 후속이 나올 때라고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A7R3 자체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부족함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A7R4가 나올 타이밍은 아니었습니다. 한 2주, 3주 전쯤에 한 지인이 저한테 A7R3 신제품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의 예상이 너무도 정확히 맞아 떨어졌는데 생각해보면은 요새 A7R3가 신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공급자인 소니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었을 텐데 소니가 슬그머니 재고를 털어내고 대체할 신제품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사실은 예상을 한번 해봤을 수도 있는데 지금 A7R3의 후속작이 나올 타이밍이 너무도 아니었기에 그 예상을 누구도 못했던 것이죠. A7R4에 관해서 여러 스펙을 나열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말씀을 잘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유튜브건 블로그건 SNS건에 되게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저는 A7R4에 대한 사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A7R4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7R4가 A7R3에 비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A7R3가 4200만 화소였는데 A7R4 같은 경우에는 6100만 화소로 한 25% 정도, 20% 정도 화소수가 늘어났습니다. 가뜩이나 고화소 카메라였는데 더 초고화소 카메라가 된 것이고요. 그 외에도 AF가 어떻게 됐고, 바디 마감이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기존의 A7R3의 바디 마감이라든가 AF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었던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화소를 왜 이렇게 늘렸나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마침 바로 전에 제 포스팅이 고화소 카메라와 고화질 렌즈를 사용해서 질감에 집착하는 사진을 찍는 저의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었죠. 이미 A7R3의 4200만 화소는 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충분했고 그마저도 납품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웹이라든가 SNS 상에는 화질을 굉장히 많이 축소하고 다운시켜서 올려야 됐기 때문에
그 고화소를 모두 이용해서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늘어난 6100만 화소가 그 변화가 많은 분들에게 유의미한 변화일까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제 생각에는 6100만 화소라는 고화소가 많은 분들에게 활용도가 높이 쓰일 사양은 아닙니다. 사실상은 일단은 제가 제 컴퓨터 자체가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저런 편집을 할 때 좀 수월하기 위해서 사양을 좀 높은 것을 맞췄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7R3로 찍은 사진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확대할 때는 다 읽어드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촬영을 했을 경우에는 메모리 카드 안에 최소한 몇십 기가씩 채워가지고 오거든요. 그 용량을 누구나가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저장하고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미지 용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도 소니는 그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도 왜 소니는 유의미한 변화보다는 무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변화가 많은 A7R4를 출시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센서 공급자로서 기술력을 가진 소니가 경쟁자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본보기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소니는 무결점처럼 보이는 이 A7R3 이 카메라의 가장 큰 단점이 부각되기 전에 그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A7R4를 먼저 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니의 알파 시리즈들, 알파 6000 시리즈들, 알파 7 시리즈, 알파 9 시리즈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마운트입니다. 알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이 마운트는 사실상 풀프레임을 염두에 두고서 설계된 렌즈 마운트는 아닙니다. APS-C 포맷 카메라가 소니의 주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운트는 그 당시에 APS-C 포맷 그 카메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마운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작은 구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니가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는 소니가 이제 렌즈는 없고 바디만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프레임 카메라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해서 렌즈 나이브러브를 또 분리시킬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니는 이 마운트를 그대로 유지시킨 채로 풀프레임 바디를 만들게 되었고, 그 카메라가 이제 히트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게 A7 시리즈죠. 그리고 이후에 소니는 뛰어난 성능의 이 마운트 렌즈 나이럽을 구축을 했습니다. 엄청 렌즈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고요. 소니가 카메라를 생산해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니는 전자제품 제조사다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었는데, 카메라 제조사로서 이제 완전히 자리를 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이후에도 꾸준히 뛰어난 성능의 이마운트 렌즈 라인업을 구축했고, 뛰어난 카메라와 뛰어난 렌즈를 바탕으로 카메라를 생산해내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니는 카메라 제조사가 아니라 전자제품 제조사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제조사로서 완전히 그 입지를 굳건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철저히 소니랑 니콘으로 대변되는 기존 카메라 제조사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두들겨왔던 다른 카메라 제조사들이 기존에 풀린 자신들의 렌즈가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 렌즈들이 무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를 생산해낸다는 명목으로 구경이 큰 마운트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화소 카메라가 지금처럼 흔해진 시대에는 거대한 렌즈 마운트가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같은 화질의 렌즈를 만들 때 큰 마운트를 가진 렌즈는 작은 마운트를 가진 렌즈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소니는 뛰어난 화질의 렌즈 라인업을 이제 화려하게 갖추고 있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은 뭐 아직은 없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경쟁자들이 쏟아낼 렌즈들에 비하면은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니콘과 캐논도 무서운데 시그마, 파나소닉 그리고 라이카로 이제 연합이 꾸려졌죠. L마운트라고 하는 연합이 꾸려졌는데 그 연합은 굉장히 소니에겐 위협적일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연합이 예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카메라 규격을 새로 만들 때 여러 회사들이 뭉쳐서 마이크로 포서드 규격을 밀었고 지금의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파괴력이 무시무시했고 결국에는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초창기 파괴력은 확실히 엄청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라도 그와 같은 파급력이 또 발생할 경우에는 소니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일 것입니다. 물론 소니가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죠. 다른 제조사들에 비해서 알파 시리즈들의 마운트가 조금 작다고 해서 렌즈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소니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투입을 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더 큰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소니에게는 불리한적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소니를 향해서 아마도 경쟁자들이 공수를 쏟아낼 것입니다. 니콘의 Z7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이 인상 깊었고 앞으로 시그마에서 FP라는 카메라가 나올 건데 그 카메라도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되는 카메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소니가 A7R3가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긴 하지만은 고만고만한 성능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는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최강자 자리를 위협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서는 경쟁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소니가 이제 기존 소비자들의 외도를 막기 위해서 수치나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카메라를 생산해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A7R가 급하게 출시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니가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의미가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위기를 막기 위해서 겁을 좀 먹고 나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긴 카메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A7R 굉장히 기대되고요. 어차피 저는 소니를 계속 쓰고 있었기 때문에 A7R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소니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경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내갈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보고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A7R4를 보면서 제가 해본 생각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자이스 렌즈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자이스 렌즈를 저렴하게 구입한다고 해서 뭐 어떤 병행을 구입한다 뭐 이런 거 아니라 정식으로 수입하고 유통되는 곳에서 구입하는 방법이고요. 자이스가 클래식 라인들을 세일을 시작했더라고요. 자이스의 클래식 라인은 옛날부터 있었던 라인업은 아닙니다. 원래 그냥 자이스를 대표하는 라인업이었고요. 이제 밀부스와 오투스가 나오면서 전 세대 대표 라인업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클래식이라는 네이밍이 붙은 것입니다. 자이스는 원래 10수년 전부터 광학 회사들 가운데서 최초로 4K를 대응하는 렌즈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전 세대 렌즈라지만 클래식 렌즈들은 이미 옛날부터 4K 이상 화질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렌즈들 몇몇은 광학적으로 이미 완성형에 이르렀기 때문에 밀부스로 오면서도 그대로 설계가 이어져서 밀부스로 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몇몇 밀부스 렌즈들은 껍데기 가리만한 렌즈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래식에서 밀부스로 가면서 소비자가가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욕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래식에서 밀부스로 가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방진방적을 고려해서 이제 설계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과 영상 촬영이 일상화되면서 팔로우 포커스를 장착하기 쉽게
외형이 바뀌었다라는 점이 클래식 렌즈와 밀부스에서 가장 큰 차이죠. 뭐 방진방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게 안 된다라는 것이 클래식 렌즈들의 단점이기는 한데, 지금 클래식 렌즈들의 할인율을 보면은 그거는 싹 무시해도 될 만큼 매력적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소 50%가량 세일이니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기회죠. 물론 그 가운데는 이제 현행인 밀부스로 그 설계가 이어지지 않는 완전히 전세대 모델이 되는 렌즈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렌즈들이 성능이 엄청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명불허전 자이스니까 성능이 무척 좋고요. 그리고 특유의 표현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비교해 봤을 때 자이스를 부담 없이 드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렌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본문에다가 달아 놓을 테니까는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렌즈를 하나 드렸습니다. 135mm 아포 조나 렌즈입니다.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제 명기라고 해서 뭐 명성이 있었는데, 제가 쓸 엄두는 내지 못했던 렌즈입니다.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135mm라는 화각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자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동 렌즈 매니아인데도 자신이 좀 없었는데, 이렇게 저렴해진 기회를 틈타서 한번 시도해보자 해가지고 이 렌즈를 구입을 했고요. 여전히 쓰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쓰기 어려운 건 맞는데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중이고, 쓰면 쓸수록 굉장히 매력적이고, 왜 이 렌즈가 그렇게 유명했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렌즈는 그래서 그런지 밀부스로 그 설계가 이어졌고요. 밀부스에 비하면은 이 렌즈 반보다도 훨씬 저렴한 가격이니까 득템한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렌즈들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렴하게 그동안에 조금 부담스러웠던 렌즈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으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득템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소식으로 두 가지 팁 이런 걸로 찾아뵙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더 재밌는 여러 가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미르베 스페셜장이었습니다.